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움으로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예, 정부가 오늘 일본의 맞대응 카드를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듯이 우리도 일본만 수출 우대국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적인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나라, 즉 일본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국을 가와 나 두 지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29개 나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 지역을 둘로 쪼갠 뒤 일본만 가의 2 지역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나 지역까지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가해 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포괄 허가를 예외적으로만 허용받고 개별 허가 품목의 경우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 모두 늘어나는 등 수출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뒤 B그룹으로 강등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열흘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광복절이 있는 이번 주의 첫날을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발표는 지난주 목요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오늘로 늦춰진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8일 이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항목에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본이 실제 규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식도 예상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화됐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네, 원래는 이전에 없던 다지역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대국이죠. 가에 속했던 일본을 따로 떼어내서 넣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은 가를 1, 2로 나누어서 일본을 다른 백색 국가 28개국과 분리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분류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발표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완화됐다고는 물론 하지만 광복절이 있는 이번 주 첫날에 이런 조치를 발표한 건데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국무회의와 모레 독립유공자 오찬 그리고 광복절까지 계속해서 대일본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메시지에서 보듯이 그 표현은 상당히 절제돼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차분하고 또 신중하게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겁니다. 향후 WTO 제소 등을 고려해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절차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놓고 WTO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또 마사이사 외무부 대신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조치가 일본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수출 관리 조치였다고 정당화하고 한국의 조치만 문제 삼은 것인데 사또 부대신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한국의 수출 물자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사또 부대신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JTBC 보도 이후에 주말 내내 혐한 방송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 화장품 업체 DHC가 한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DHC는 주로 화장품 편집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이 업체들이 오늘부터 DHC 제품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HC 국내 모델도 광고 활동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DHC 제품은 주로 전국 1,500여 곳의 화장품 편집 매장에서 팔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찾기 어렵습니다. DHC는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본사 자체에서 좀 따지는 돈을 아마 돈이나 있을 거예요. 당장 계약 중단이 어려운 업체들은 DHC 제품을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지웠습니다. 온라인몰에서 DHC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에서도 DHC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난 소비자들의 퇴출 운동에 업체들도 빠르게 반응한 겁니다. DHC 국내 모델인 배우 정유미 씨도 본사 측 망언을 비판하면서 광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잘가요 DHC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서 DHC 텔레비전은 한국의 불매운동을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고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한국 시장에선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 DHC를 놓고서는 일본에서도 하루 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DHC를 몰지각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DHC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수천 개에 이릅니다. 대다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냐고 따지거나 현명한 일본 기업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식의 한국 비판 댓글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DHC를 응원한다는 글에도 5,500여 명의 네티즌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DHC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적국이라고 하면서 약삭빠르게 장사를 해온 DHC를 향해 거짓말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을 이해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는 이처럼 JTBC의 보도가 수천 차례 공유됐고 DHC의 혐한 방송은 일본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한다고 주장한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알려서 일본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돈이 덜 드는 방법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They really didn't look at the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issues. 숀 버니 수석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비용에 초점을 맞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책을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which is into the Pacific Ocean, which is the cheapest option. They didn't make a formal saying you must do this, but they made it very clear which was their preferred option. The preferred option was discharge. 도쿄전력은 지난해 오염수 정화 처리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처리된 물에서 안전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하는 게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장기 보관을 주장해왔습니다. Not completely gone, but it relatively minimal. So that would be 125 years. 그 사이 처리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오염수가 115만 톤 쌓여 있고 매일 100여 톤씩 늘어나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specially now that we're moving towards the Olympics, I think they'll want to avoid any controversial decision. So they're going to keep discussing it and not make a decision formally. 오염수 방류 방침을 완전히 철회하도록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광복절이 있는 이번 주에는 한국 물론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양국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는 14일 수요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1,400번째 수요 집회가 도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반아베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종전 기념일인 8월 15일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노 아베를 외치는 시위가 동시다발로 열립니다. 지난 4일 도쿄 한복판 신주쿠역 앞에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집회가 열린 뒤 오사카 시민들도 나서기로 한 겁니다. 도쿄에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총리 관저 앞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発端はね、徴用工問題に対するね、
幸福っていうことがあるわけだから、それを推進しようとする安倍に対するね、戦いはですね、日本でもですね、全力でやりたいと、日韓連帯でやりたい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주 삿포로와 나고야 등에서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연 뒤 14일에는 도쿄에서 1,400번째 수요 집회를 열고 대규모 행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다만 올해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져 우익들의 방해도 더욱 집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